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아내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의 의도로 인하여 마음고생하다 결국 남편과 생활열을 뒤집어버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저의 결혼 생활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니 더는 남편에 목맬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제가 결혼한 지도 어느덧 5년 가까이 지났는데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지만 저와 남편이 알고 지낸 건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막 군대 다녀온 복학생이었고요. 저는 같은 학년 나이는 3살 어린 대학생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꽂힌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혼자만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천생연분이었다면 남편이 불륜행위를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첫 만남 뒤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둘 다 대학 졸업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나갔고요. 둘 다 진로가 비슷했기에 서로 만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졸업 후 회사는 달랐지만 진로가 겹치다 보니 서로 일관계로 종종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업체가 정말 한 다리만 건너도 다들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러다 무슨 인연인지 6년쯤 전에 제가 있던 회사랑 남편이 있던 회사가 합병했습니다. 그러잖아도 자주 만나다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된 셈이죠. 회사 합병 후 1년쯤 뒤에 저와 남편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예전 남편 회사 사람들, 예전 제 회사 사람들, 그리고 합병 후 새로 알게 된 사람들까지 단체로 와서 하객석이 부족했거든요. 설마 그중 한 명이 상간녀일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아무튼 저랑 남편은 그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서로뿐이라는 걸 의심할 일도 없었고요. 하지만 결혼 후 3년 정도 지나니 슬슬 남편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말투도 건성건성, 행동도 건성건성, 가끔 우리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건성이었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들도 남편이 저한테 너무 대충대충 행동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셨을 정도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대단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라면 누구나 겪는 권태기라고만 생각했죠. 제가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눈치를 챈 건 1년쯤 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남편 침대에 눕혀놓고 샤워하려는데 남편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평소에는 남편 휴대폰이 울려도 남편 사생활을 존중해서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무슨 안 좋은 예감을 느꼈는지 남편 휴대폰에 손을 댔습니다. 잠금하면 푸는 걸 몇 번 보았기에 패턴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 휴대폰을 본 순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기야, 잘 들어갔어? 요즘 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건강 생각해서 술 좀 줄여. 그 사람이랑 관계 정리할 생각 없어? 낯선 카톡 계정을 통해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다 그 메시지를 남편 휴대폰에 띄우고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모른 척 휴대폰을 남편 침대 옆에 놔두고 혼자서 가슴을 졸였습니다. 대체 저게 무슨 메시지지? 설마 남편이 불륜행위를 하는 걸까?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기억이 생생합니다. 남편은 다음날에도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카톡을 확인한 것 역시 자기가 잠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침 인사를 나누었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모르는 여자가 그런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해도 불륜 같았거든요. 결국 불륜 증거를 잡는데 전문가라는 심부름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남편 불륜 때문에 이혼한 친구 추천으로 찾아간 것이었어요. 심부름 센터 아저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한 게 기억납니다. 확답은 못하겠지만 저희도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저씨, 제 생각에 이건 불륜이 유력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다음에야 유부남이 이렇게 친근한 메시지를 여자랑 잘 주고받지는 않거든요. 또 요즘은 이런 메시지를 서로 많이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불륜이라고 해서 불륜 판결이 나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원하신다면 저희가 남편분 추적해서 증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심부름 센터를 고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100% 불륜행위를 한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으니 어떤 행동으로든 풀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심부름센터에 의뢰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 증거 자료가 오더라고요. 남편 사진, 어디서 본 적 있는 여자 사진, 그리고 남편과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 결정적으로 둘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날짜를 보니 남편이 출장 간다고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지방 출장 간다고 해놓고 외간 여자랑 서울에 있는 호텔에 함께 들어갔다면 무슨 일일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그 호텔도 일반적인 호텔이 아니라 소위 러브 호텔이었다면 더더욱 그렇죠.
이 정도 증거면 어딜 가든 불륜 판정받기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현실을 깨닫고 나니 정말 기분이 멍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 사람 믿고 다른 사람에게는 눈도 돌리지 않았는데 그 대가가 이런 것이라니요. 너무 괘씸해서 도무지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상간녀가 이상하게 낯익은 게 마음에 걸렸어요. 알고 보았더니 상간녀는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는 남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합병하면서 우리 회사에 함께 다니게 된 거죠.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이랑 그 상간녀는 합병 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도 남편 측 하객으로 참석하기까지 했고요. 그런 년이 남편이랑 붙어먹은 겁니다. 상간녀의 정체까지 알게 되니 남편은 물론 그 여자도 용서할 수가 없겠더군요.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알아보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상간녀 엄마 칠순 자칫날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기 SNS에 사랑하는 엄마 생일 어쩌고 하면서 크게 떠벌리는 게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거기에다 이 시국에 잔치까지 크게 한다고 써놨더라고요. 정말 고맙게도 칠순 장치 장소까지 떠벌리고 다녀서 옆 부서에 일하는 저도 그 장소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상간녀 엄마의 칠순잔치 날에 찾아갔어요. 잔치를 크게 해서 회사 사람들도 여러 참석했기에 저도 그 사이에 섞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가족의 일가 친척까지 다 모인 게 딱 폭탄 터트리기 좋은 분위기더군요. 상간녀를 발견하기 무섭게 그녀한테 다가갔습니다. 누구누구씨? 절 본 상간녀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소개하지 않아도 제가 누구인지 아는 눈치였습니다. 절 알아보았다면 더 말은 필요 없지요. 생각 같아서는 두들겨 패고 싶었지만 괜히 손찌검했다가 폭행죄로 고소당할까봐 손은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 소리로 외쳤지요. 어디 할 짓이 없어 불륜이나 하고 지랄이야? 그리곤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막 뿌렸습니다. 상간녀 본인은 물론 칠순이라는 그년 애미애비의 친척들, 회사 사람들까지 모두 불륜 증거들을 보게 되었지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상간녀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에 대한 모든 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무슨 짓이냐며 제게 따지러 온 남편에게 증거 사진을 드리미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와 상간녀와 남편까지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상간녀는 얼굴에 반창고를 두어 개 붙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다투다 맞았는지 자기 가족이나 친척에게 몇 대 맞은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랑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저와 눈을 마주칠 배짱도 없는 년이 불륜할 용기는 있었던 걸까요? 아무튼 저는 두 사람에게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기는 나랑 이혼하고 상간녀 당신은 위자료 내놔요. 그러자 상간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라고요. 그쪽 때문에 우리 엄마 칠순장치가 엉망이 되었는데 위자료를 내놓으라고요? 그게 내 잘못이에요? 누구 불륜하래요? 아무튼 그쪽이 결정해요. 위자료 내놓지 않으면 법원 가서 끝장을 볼 테니까. 이제 불륜으로 감옥은 안 가도 증거가 있으면 민사재판은 가능한 것 아시죠? 제가 가진 증거가 한둘이 아니다 보니 결국 상간녀도 포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는 저한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당한 것에 비하면 위자료가 적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년이 가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 일로 부모님과도 거의 의절당한 데다 자기 재산도 하나도 없어서 제게 준 돈도 빚으로 마련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정의구현을 한 셈이니까요. 이렇게 상간녀와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고 이제 남편과 이혼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 좀 더 많지만 정확히 재산의 반을 떼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면 불륜을 이유로 재판 걸고 위자료든 뭐든 다 요구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도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말한 대로 이혼 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혼 과정이 끝나고 완전 남남이 되겠죠. 남편의 불륜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상간녀와 남편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줘서 후련합니다.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할 때인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분과 상간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지만 잘 해결되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미 이혼 과정을 밟고 계시다면 마지막까지 문제없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